자, 그 164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대지권의 취지, 뜻, 네, 거기 그 주의하실 거는 구분 건물에서 거기 구분 건물 동그라미 치시죠. 대지권에 관한 등기 효력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그 동그라미 토지의 등기 기록.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그 기록하고는 등기 순위 번호를 봐야 됩니까? 접수 번호를 봐야 됩니까? 접수 번호고 동그라미 접수 번호. 그 순위 번호 이해한다 하면 틀렸어요. 우리 순위 번호를 보는 거는 구가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같을 때, 같은 구에. 같은 구에 있는 권리들은 등기 순위 번호를 봅니다. 순위 번호. 같은 구만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그 다음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그럼 우리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접수 번호를 봐야 돼요? 순위 번호를 봐야 돼요? 순위 번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하고는, 네? 저당권하고 담보 가등기하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아직 안 배웠습니까? 민사특별법 뒤에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가등기 담보. 우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민사특별법에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맹신탁,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4개 법률이 있을 그 중에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배우게 되는데, 원래 저당권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부동산 담보로서. 그렇지만 이제 그 제3금융기관, 즉 우리 1금융이라든지 2금융, 농협이라는 은행은 보통 그 저당권 설정 해달라 합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 드릴 때 저당권 설정 이제 여러분 해주시면은 대출해 줍니다. 그건 을구에 합니다.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은 또 근저당 설정, 또 공동담보 이런 것. 그렇지만 이제 캐피탈 같이 저기 뭐 좀 악덕이라 하면 그렇고, 그 이자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기에 문제되는데 다 뒷거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제3금융기관들은 가등기 해달라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매매 예약에 대한 가등기도 할 수 있지만은, 매매약 원래는 이 가등기라는 건 아까 예비등기인 소유권 이전을 해 가시기 위한 가등기 제도가 도입됐는데, 근데 이제 채권자들이,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가등기 달라고 합니다. 가등기. 그래서 변칙적으로 해오던 걸 1984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됐거든요. 따라서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하여 또 갑구에다가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이제 융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캐피탈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갑구에 가등기 해놔놓고, 그 다음에 농협은 을구에다가 여러분한테 대출해 드리면서 저당권 설정해놨고, 그거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농협하고 저기 그 캐피탈하고 나중에 부동산 경매 넘어갔을 때 누가 먼저 배당받느냐, 이 순서를 이제 정할 때 순위 번호를 봐야 됩니까? 각각의 접수 번호를 봐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접수 번호를 봐야 된다. 이랬습니까? 이제 시험에 그걸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 순위 따지실 때 알고 있나 없나, 즉 같은 구에 있는 권리들은 순위 번호여야 하고, 물론 아까 순위 번호는 주등기들은 1, 2, 3, 4로 내려가니까 순서대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부기 등기 문제는 아까 엄마 등기가 있고 그 자식 등기가 있을 때는 그 자식 등기 엄마가 다를 때는 엄마 순위여야 하고, 엄마가 같은 부기 등기들은 선후에 본다. 형하고 동생하고 순위 본다. 그렇죠? 자, 이제 등기수 따지실 때 이제 보시는 거, 부기 등기란 것은 기존 등기에 연장되었다라든지 동일성을 나타내는 등기가 부기 등기다 했고, 그만 시험에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는 같은 구에 등기돼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아까 을구에 제가 예시했잖아, 그죠? 그러면 같은 구에 등기되니까 순위 번호 보면 됩니다.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그렇지만 저당권하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담보하고는 각각 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접수번호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구분 소유 건물에 있는 등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권리하고는 구가 등기 부가 달라요. 건물에 있는 권리관계 등기 기록하고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거하고는 용지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봐야 돼요? 순위번호 봅니까? 접수번호 봐야 됩니까? 이거는 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건 용지도 달라요. 건물 등기 기록에 있는 기록하고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권리하고 순위번호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뭐 봐야 돼요? 접수번호 봐야 되지. 기록이 다른데. 이해됐습니까? 같은 건물 등기 기록이나 같은 토지 등기 기록에 있어도 구가 다르면은 각각 접수번호 받는데 등기 기록이 건물 등기 기록하고 토지 등기 기록하고 있는 권리들은 당연히 접수번호 봐야 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5번. 자, 후등기 저지력. 저직하는 게 뭐예요? 못하게 막는 거죠. 막 오지 마, 들어오지 마. 여러분 집에 제가 들어가면 들어오지 마, 막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마. 그럼 이거는 왜 등기가 후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하시키는 거죠. 각하, 거기다 각하 써놓으시고. 왜 각하시키느냐? 뭐 등기 사유가 아니거나 사건이 아니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뭐 등기법 제29조에 보면은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일물일권주의라고 써놓죠.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가 뭡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동일한 물건이나 양립할 수 없는 물건, 동일한 물건이나 양립할 수 없는 물건 써놓죠. 동일한 물건, 또 양립할 수 없는 물건. 그럼 한 필지 땅이나 한 필지 부동산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설정된 후에 저당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각합니까? 수리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칠판에 전세권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됐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다. 거기다가 이미 전세권 설정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 등기돼 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출해 줍니다. 보증금이 얼마에 따라 아파트 값이 상회하는 그런 전세 보증금 빼고도 얼마든지 은행에서 경매 넣어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대출해 드립니다. 고로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후에 저당권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수리해 준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세권이 아파트 한 채인데 50평짜리인데 거기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다른 전세권 신청 들어온다든지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수리해 줘야 돼요. 각하예요. 각하. 그 전세권 말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다른 용의권은 설정 안 해줍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안방만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안방만. 안방 50평이니까 뭐 방이 4개다. 그러면 안방 방 2개만 전세 놨어요. 방 2개만 전세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요새는 쉐어하우스 해서 거실 같이 쓰고 방 따로 쓰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서울에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방 2개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셨어요. 등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방 2개 남았어요. 빙.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거이나 임차권 등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근데 이제 아파트는 아까 불편해서 잘 그렇게 안 하지만은 뭐 쉐어하우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토지도 마찬가지. 한 필지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되어 있을 때는 다른 용익권 등기 신청은 각하시킨다 해야 정답이지, 수리한다 하면 틀려요. 그렇지만 일부에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거는 수리해 줘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물일권주의가 뭔지, 하나의 물건에는 동일한 물건이나 양립할 수 없는,
그러면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당권끼리도 양립할 수 있어 없어요? 되죠? 여러분 투기지역 같으면 강남이나 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투기지역에는 저당권 설정 하나밖에 못한다, 대출 한 건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못 박아놨다면 다른 저당권 신청 안 받아줍니다만은, 대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투기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A은행에 이미 대출 받아 쓰시고, 또 아직 충분히 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은 또 다른 은행에 농협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그 다음에 일부의 용익권이 등기됐을 때는 예외다. 이렇게 해서 일물일권주의 예외만 잘 이해해 놓으시면은 등기 신청 시 각하냐 수리해 주느냐, 이런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방금 예를 든 대로 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이란 말은 일물일권주의에 의한 거고, 각하 사유가 됨, 각하 사유가 됨.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권리 추정적 효력 역시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 등기부상에 보증금이 5천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5천만 원을 추정하고, 또 기한이 3년 되어 있으면 3년 추정하고, 또 계약에서도 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으면 매매로 추정하고, 증여로 되어 있으면 증여로, 대물변제로 되어 있으면 대물변제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대라. 이게 추정력이에요. 근데 1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66페이지 보시면은 추정력의 범위 해가지고 한 페이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꼭 별표해 놓으시고, 3개 해 놓으시고, 그러면 대비하실 거는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만 공부해 놓으십시오. 다른 건 다 추정하는데 추정 안 하는 것만. 1번은 가등기 있고, 가등기. 가등기 찾았습니까? 우리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본등기 해갈 권리가 존재함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났어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꼭 지하시고요. 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아파트에 2012년도에 가등기 해놓으셨어요. 2012년도 등기 때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성함으로 가등기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갑구에. 이때 그러면 저는 가등기 해드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은 봐라, 등기 떼는 게 봐라, 이게 가등기 되어 있잖아 내 앞으로, 본등기 해달라고 우기시고. 누가 증거돼야 됩니까? 부동산 소유자인 제가 증거돼야 됩니까? 가등기 맹인인 여러분이 입증해야 됩니까? 가등기 맹인인 여러분이 입증해야 됩니다. 증거 못 되면 본등기 못 해 가셔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다른 등기들은 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보증금이 5천 되어 있으면은 5천만 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저는 5천만 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5천만 원인데 주장하시고 있다. 그러면 제가 증거 못 되면 패소하는 겁니다. 그냥 5천만 원 그대로 추정합니다. 됐죠? 자, 이제 가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본등기 해갈 권리가 존재함을 추정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매 예약서라든지 또 증인을 채택하신다든지 해서 2012년도에 내 앞으로 가등기 해준 거 봐라, 계약서 있잖아, 또 원장님이 증인이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있다 하면은 제가 본등기 해드려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2번. 거기 2번은 후등기 용지 줄지죠. 이중보존 등기에 있어서 후등기 용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존 등기 두 번 돼 있을 때는 앞에 것이 유효하고 뒤에 것은 무효다. 따라서 추정력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2번은 후등기 용지 하는 말 줄치시고,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줄치시죠. 3번에는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이거는 갑구예요, 을구예요, 표제부예요? 3번 표제부죠. 거기 표제부 써놓죠. 자,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하는 말 줄치시고 표제부 써놓죠. 우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거는 다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어요.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예요. 이건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등기에 추정력이 있지
등기의 추정력이 있지 점유의 추정력은 없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등기에 점유적 효력은 있어 없어요? 있죠. 등기에 점유적 효력 아까 언제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시, 등기부 취득시효시 등기에 점유적 효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점유적 효력하고 점유의 추정력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엄연히 달라요.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하고 부동산 등기의 점유적 효력하고 요거는 점유의, 요거는 등기의. 이렇게. 자, 위에 점유의 추정력은 있어 없어요? 네? 없죠. 예. 자,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은 인지 안 한다. 그렇지만 등기의 점유 효력은 있다. 그거는 등기부 취득시효시.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럼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또 역시 우리 양도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모두 생략 등기. 모두라면 첫 등기를 생략했다. 이거는 실체법, 실체적 권리 관계가 이제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즉, 예를 들어서 갑이 신축했어요. 갑이 신축을 해가지고 이걸 을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양도했을 때 양수인 을식이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했어요. 그 양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그 대신에 갑이 양도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는 이 추정력이 있고 당연히 을의 옆으로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추정력도 있고. 근데 만약에 양도인 갑이 양도 사실을 부인해서 양도인 갑이 니한테 양도한 적 없다. 그럼 갑은 을한테 양도한 적 없다 하고 을식이가 양수 사실을 입증 못했다면은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 거기 5번은 거기 양도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고 줄치죠. 양도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 양수인 명의의 보존 등기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깨진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줄치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6번 사자, 허무인. 그 사자는 한번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허무인은 이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허무인하고 사자하고 다르죠. 예. 근데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그죠? 예?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부동산이 등기돼 있다면은 거기에 추정력이 있어 없어요? 돌아가신 분 명의잖아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자하고 달라 이건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죽고 난 뒤에 등기 넘어간 거고 이거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소유로 추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상속인으로 추정하죠, 그죠? 여러분 추정 상속인입니다. 예. 여러분 상속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증거돼야 돼요. 자, 여기서는 죽고 난 뒤에 등기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옥대장 조치죠. 가옥대장. 이 가옥대장은 건축물 대장으로서 이거는 사실에 관한 공부니까 추정력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8번.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다. 가분수예요. 그 원래는 우리 갑이 7분의 4, 을이 7분의 2, 병이 7분의 1을 가지고 이 총 1이 돼야 돼. 총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7분의 7이 돼야 되는데, 이게 7분의 7이 돼야 되는데, 7분의 8이 됐다든지, 이래 되면 이거는 추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신력은 부정한다. 그 다음 예비등기, 가등기는 거기 됐고, 본등기 넘어가시죠. 그 다음 등기의 유효권에서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가장매매, 가장매매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다면은, 이전 등기가 돼 있다면은 이때 이 등기는 형식적으로는, 자, 형식적으로는 혈액이 있어 없어요? 있죠. 형식적으로는 혈액이 있다, 유효하다. 그러면 실체적으로는 무효인 등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은 우리 실제는 갑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소유권은 갑에게 존속한다. 왜냐하면 이 갑이 이 사람은 지 부동산을 진정으로 을한테 판 게 아니에요. 가짜로. 즉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있으면 압류들어서 강제 경매 넘어가니까 이걸 피하려고 을식이 앞으로 매매한 것처럼 등기 이전해 놓은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은닉행위 같으면은, 만약에 아버지 갑이 아들 을에게 증여로 만약에 등기 넘겨놓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등기 신청해서 넘겨놨다면은 이거는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하죠. 그거는 형식적으로도 유효하고 실체적으로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매매는 형식적으로는 유효하지만은 실체적으로는 무효. 그렇지만 은닉행위는 형식적이든 실체적이든 다 유효. 이렇게 은닉행위하고 가장매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 가장매매 같은 경우는 이 무효인데, 나중에 이 갑하고 을하고 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수 있어 없어요? 추인 할 수 있죠. 이때 추인하면은 등기 이전한 대로 소급해서 유효합니까? 비소급적으로 유효합니까? 추인하면은 소급표입니까? 비소급입니까? 추인하면은 이게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까? 비소급입니까? 소급은 몰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고, 앞으로 혈액 발생한 걸 비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비소급. 아직, 이건 추인하면 비소급이죠.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유효하다. 이렇게. 지난 것은 무효. 이제부터 시작. 그 노래 제목도 무효예요. 제목이 무효. 근데 그 무효라는 노래 가사 말에 보면은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로 우리 비진이 표시 무효나 통정의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하게 되면은 새로운 법률 행위로 판거보지,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함정으로 시험이 내요.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면 틀렸고, 새로운 행위가 된다. 새로운 꼭 이렇게 새로운. 그러면 이때 이 무효등기 유용도 가능하다. 무효등기 유용. 고로 이미 과거에 갑시기하고 을시기하고 갑이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부동산 경매 넘어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할 목적으로 부동산 을시기 앞으로 빼돌려 놨다. 이때 매매로 넘겨놨다. 매매로. 등기부에 분명히 매매로 되어 있어. 떼보면은. 근데 진짜 매매라 가짜 매매. 따라서 이거는 실체적으로는 무효인 등기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이제 이제 갑이 이제 돈 받을 일도 없고 돈 갚았고 경매 넘어갈 일이 없다. 그러면 갑이 을 보고, 야 을씨가 내 것도 네 앞으로 넘겨놓은 거 네 그만 돈 주고 사라. 살게.
둘이 합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고 비소급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시키고 서로 이전해야 됩니까? 그대로 써먹어도 됩니까? 예? 그대로 써먹어도 되죠. 그대로 등기를 그대로 써먹어도 되는 게 무효등기의 유용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유자 써서 유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171페이지 보시죠. 171페이지 보시면은 실체적 유효권을 완화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은닉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부합하면은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걸로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도 그러면 다소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거기 있네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이죠. 별표 새겨 놓으시고 그 대신 우리 중간 생략 등기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건은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최초 매도자와 최후 매수자가 허가받아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있었고 그 다음 을하고 병하고 또 전매가 있어요. 전매가 있었는데 이때 원래는 순차로 이렇게 등기를 넘겨와야 되죠. 순차로 등기 이전해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전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이때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병식이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3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3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죠, 그죠? 절차상에는. 자, 근데 이거 3자 합의 있든 없든 그 대신에 3자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점은 뭐예요? 3자 합의 있었다면은 갑식이, 을식이, 병식이가 서희 합의했어요. 3자 합의로 바로 등기 넘겨주기로. 그러면은 병식이는 을을 대위해가 갑보고 등기 넘겨달라 해야 돼요.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었다면은 병식이는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 등기 넘겨달라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고 3자 합의가 없었어. 3자 합의 없었다면 직접 대위 청구해야 돼요. 대위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위 청구. 그래서 3자 합의 있든 없든 이미 등기가 병식이 앞으로 이전 등기에 넘어왔을 때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걸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을식이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안 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뿐이지 이거는 중간생각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허가받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갑하고 병하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땅이에요. 이거 허가 안 받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갑과 병은 시군구청에 가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아가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무효 유효? 그럼 땡 틀렸어요. 무효. 교수님 아까 유효하다고 했는데 허가 받았는데 왜 무효입니까? 이렇게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중간생각 등기는 무효인 걸로 시험에 대비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는 말이 없으면은 바뀌면은 외면은 중간생략 등기로 했을 때 3자 합의 있든 없든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고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 허가 내의 땅을 받아가지고 등기 넘겼을지라도 그건 무효다라는 것이 꼭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이게 판례.
대부분 판례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 시험에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간 생략 등기로서 최초 매도자와 최후 매수자 병이 허가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하였다면은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아, 틀렸죠? 그 유효하단 말 아닙니까? 말을 빌빌 돌려요. 뱅뱅 돌려가지고 교수들이 문제 내거든요. 여러분들 혼을 빼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건 됐고. 그리고 참 또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부동산을 팔면서 제가 인감증명이라든지 또 주소증명서면을 제가 위조 변조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집을 팔면서, 아파트 팔면서 인감 떼러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그러면 제가 서류를 좀 몇 개를 위조 또는 완벽하게 위조해가지고 또는 변조를 해서 날짜 고쳐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서 여러분 명의로 등기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합니까? 유효 무효? 그 말이 171페이지에 그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하는 말이 뭐냐면은 방금 다 절차상이나 이렇게 서류에 하자라든지 있어 없어요? 있었잖아. 절차도 하자가 있고 아까 모두 생략 등기라든지 또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또 은닉행위라든지 은닉행위 그죠? 은닉행위도 속였잖아요. 실제는 증여로 넘기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로 신청서를 위조했잖아요. 그 다음 제도 마찬가지. 여러분한테 부동산 팔면서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팔면서 인감이라든지 주소 증명서면이라든지 이걸 위조라든지 변조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매도형 인감 안 떼고 매도형 인감 만들어서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가 등기 신청해가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단 말입니다. 등기 신청해가지고 이때 등기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무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실질적으로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만 소유권이 여러분 앞으로 넘어갔다면은 비록 다소의 위조된 서류라든지 변조 서류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있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효하다. 아셨죠? 그 대신에 저는 사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위조죄로 여러분 고소해보면은 저는 처벌받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등기는 해갔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전 등기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이에요. 효력이 있어요. 그 대신 저는 아니면 같이 했다면 같이 걸리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위조했다면 같이 걸리고, 저 혼자만 위조 변조했다면 저 혼자 걸리고, 그건 별도, 형사처벌은 별개고 일단 등기 자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는 여러분한테 아파트 판 적도 없고 증여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서류 계약서라든지 인감 필증 모두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위조 변조해 가지고 저 소유 명의에서 여러분 명의로 등기 넘겨갔어요. 이거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이건 절대 무효예요. 사기 등기가 갖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서류 모두 위조 변조해 가지고 등기 넘겨가신 거는 그건 절대 무효다라고 답해야 돼요. 그건 절대 무효고,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진정으로 매매가 있었는데 소유권 진정으로 넘겨드리기로 하면서 그 과정 절차상 또 서류상 또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소유권 넘어갔다면은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공표하면 됩니다. 됐죠? 단 관할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관할 위반 안 돼요. 관할 위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한다 하더라도 등기는 무효다라고 해야 됩니다. 있죠? 항상 우리 관할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서류의 하자, 절차상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부합하면은 등기는 유효하다. 이런 사고로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무효등기 유용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열린 갈로 3번은 뭐예요? 아까 무슨 행위?
172페이지. 열린 갈로 3번은 뭡니까? 은닉행위 써놓죠. 은닉행위. 4번은 무효등기의 유용.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까 뭐예요? 가장, 매매, 그 다음에 저당권의 무효인 저당권. 저당권도 여러분 대출금 다 갚으셨으면은 등기부에 빨간 줄 끄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은행에 대출금 갚으셨으면은 등기부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빨간 줄 끄어야 되는 거는 담보물건의 무슨 성질 때문이에요?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중에 뭐예요? 수반성. 부종성이지. 부종성이란 거는 피담보 채권, 대출금을 대출하시게 되면은 은행에서 채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여러분 부동산 아파트에 담보가 설정됩니다. 이게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담보도 설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 대출금 갚았어요. 여러분들 변제했어요. 그럼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말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종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채권을 다른 은행에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양도. 채권 양도 가능하죠. 채권만 양도합니까? 등기도 넘겨줘야 됩니까? 등기도 부기 등기로 넘겨줘야 돼요. 다른 은행으로. 은행이 합병됐단 말이에요. 합병되면은 여러분 기존에 K은행에 대출 받았다가 K은행이 뭐 H은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채권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등기부도 H은행으로 부기 등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부기 등기로. 이걸 수반성이라 한다. 수반성. 같이 동반해 간다. 수반성. 동반해 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에 대출을 5천만 원 대출 받았을 때도 아파트 전체가 담보 잡힙니다. 전부에 미칩니다. 근데 3천만 원 갚으시고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남아도 아파트 일부에만 미칩니까? 전부에 미칩니까? 전부에 미치는 게 불가분성. 이랬죠. 자, 이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근데 물상대의성은 뭐예요? 물상대의성. 근데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하재보험이에요. 하재보험 또 수용됐을 때, 또 제가 여러분 아파트에 불질러 붙을 때 제가 방화 실화했을 때, 이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은행은 압류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물상대위성이다. 그래서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보험금, 보상금, 배상금 압류할 수 있는 게 물상대위성. 근데 유치권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무슨 유치권 없고. 자, 이제 그 담보물건에 대한 공통된 성질도 방금 수반성을 아셔야 나중에 저당권이 채권이 양도되면은 등기도 부기 등기로 넘겨줘야 된다. 이때 이제 우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때 만약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물상보증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물상보증인한테 동의를. 물상보증인이든 채무자든 동의 받아야 돼요. 이제 이거 시험에, 자, 요거 봅시다. 이게 갑의 순위 번호란하고 상란. 1번 전세권 을식이 거, 2번 저당권 A은행, 여기 보증금 7천, 채권 금액 5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험에 묻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갑이 채무자이면서 설정자일 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병의 건물일 때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갑의 건물일 때는 갑이 채무자이면서 설정자예요. 대출 받았었어요. 이럴 경우에 병의 건물이라면 물상보증인. 자, 시험에 등기부 문제 낼 때 이 저당권자 A가 이 5천만 원 피담보 채권을 비금융기관에 또 아까 합병 양도한다. 5억이든 50억이든 이때 그 비율의 양수인
그러면 이 채권만 양도되는 게 아니라 등기도 2의 1로 해서 2번 저당권 이전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날 거예요. 부기등기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이때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채무자인 갑이나 물상보증인 병의 승낙을 또는 거기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되죠. 우리 채무를 인수할 때는 채무 인수할 때는 채권자한테 승낙 받아야 됩니다만은. 근데 요거는 이제 여 사람은 물상보증이라든지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예, 그냥 저끼리 양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를 이전할 때 양도할 때의 당사자는 A와 B. A가 B고 A가 의무자고 B가 권리자다. 이제 권리자 의무자도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등기,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할 때의 당사자는 누구냐? 변경등기. 여기서는 저 변경등기, 저당권 A 저당권의 변경등기 당사자는 갑과 A죠, 그죠? 갑과 A. 네. 자, 그리고 5번에 참 기출 문제 보니까 오답이 있던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등기 관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진도 관계로 좀 중요한 것만 생각. 등기소에 대해서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등기관인이 뭐 쭉 해서 그다음 등기분이 등기부에 대해서 넘어가시고 쭉 해서 우리 교재 184페이지까지는 아까 제가 복사물로 내드린 것. 근데 아까 우리 교재에 없는 것이 아까 대지권의 취지 뜻 그 기록이 책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프린트로 별도 내드린 겁니다. 우리 책에는 없어요. 대지권 취지가 없죠. 우리 교재 184페이지 집합건물의 등기부 해가지고 184페이지 보시면은 한동의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한동의 표제부 밑에 대지권 목적 토지의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의 표제부 이때는 대지권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비율 요게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아까 대지권의 취지 뜻 대지권 취지 뜻은 건물 등기 기록이었습니까? 토지 등기 기록이었습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 각 해당구 상란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에 대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에는 대지권의 취지 기록이 거기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장부 비치도 뭐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폐쇄 등기 기록은 현재 등기로서는 효력이 없고 잠정적 효력 써놨죠. 잠정적. 그 폐쇄 등기부는 잠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폐쇄 등기 기록은 잠정적 효력, 잠정적 효력이 있고 현재 등기로서 효력은 없다. 잠정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그럼 소송에서 이제 그 자료라든지 회복한다든지 그때 필요한 서류 사유. 그다음 폐쇄 사유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뭐 매매 목록, 접수장. 제일 밑에 188페이지 186페이지 보시죠. 186페이지 제일 밑에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동담보는 담보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일 때입니까? 공동담보는 2개 이상. 그러니까 공동담보는 2개 이상. 공동담보, 공동저당. 자, 공동담보다, 뭐 가등기 담보든 저당권이든 공동담보다라고 할 때는 담보 목적물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를 공동담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은 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다. 요거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들이 문제 낼 때 공동담보란 말은 5개 이상이다 하면 틀렸고, 공동담보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해야 된다 하면 틀린 질문이죠.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다. 됐죠? 자, 공동저당, 공동담보의 개념은 몇 개 이상일 때예요? 2개 이상. 공동담보 뜻이 뭐예요? 공동담보는 2개 이상인데, 이거는 등기 원인, 그 다음 접수번호. 근데 공동담보도 창설적 공동담보가 있고 추가적 공동담보가 있어요. 창설하고 추가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에서 하필할 수 있는 게, 원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하필이 안 되죠. 땅 하필할 때 용의권 이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하필 안 된다고 했어요. 단 창설적 공동저당일 때는 하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창설적 공동저당이 뭐냐 하면은, 창설적 공동의 등기 원인하고 접수번호하고 등기한 연월일 이게 동일한 거죠. 이게 창설적 공동입니다. 그래서 같은 농협에 땅 2필지 이상을 담보로 잡으셨어요. 동시에 2억을 대출 받으시면서 유라동에 있는 땅 2필지를,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돼요? 떨어져도 돼요? 집안이, 땅이 붙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도 하필됩니까? 붙어 있어야 하필되지. 떨어져 있는 토지는 하필 안 됩니다. 당연하고. 그거는 따라서 지목도 동일하고 축적 소유자 전부 똑같은 전제하에서 우리 그 창설적 공동저당일 때는 하필 가능하다 앞에서. 그러나 등기 원인은 동일하나 접수번호와 날짜가 다르면은 하필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2필지 담보 잡았어요. 2필지 담보 잡으셨다가 나중에 토지값이,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추가로 더 설정하라고 하셨어요. 추가로. 따라서 추가로 설정하신 거는 등기 원인은 동일하지만은 접수번호와 연월이 다르기 때문에 하필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됐고, 나머지 매매 목록, 신탁 원부, 접수장 이런 거는 통지부 등등 이런 건 여러분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장부 보존기간 그거 별표 놓으시고요. 4번 보존기간 그거 한 번씩 출제하니까, 그러면 영구 보존해야 되느냐 1년만 보존하면 되느냐 이제 구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구 보존하는 거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그 중에서 이제 공동담보 목록은 소유권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게 옛날에는 10년 보존했다가 지금 영구로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공동담보 목록 변제기로부터 10년, 왜냐하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돈 갚을 날짜로부터 10년만 보존할 일이 있다가 영구로 바뀌었어요. 이게 일단은 공동담보 목록고 좀 잘 봐놓으시고, 혹시나 이걸 10년만 보존하면 된다 하면 틀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소한 거는 1년. 그래서 교수들이 낼 때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으로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출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 관리 문제라든지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 등기사항 증명. 자, 19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그거 별표 넣으시죠. 자, 전부 5가지예요. 5가지.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등본 전부 증명서.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하느냐, 현재 유효한 것만 떼돌락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족관계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 가실 때에도 전주소 나오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현주소만 나오도록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떼달락하는 거에 따라 5가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무인 발급기에서 또 발급을 요즘은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에 열람 문제, 요게 이제 또 시험에 꼭 대비 자주 나오니까 별표 3개 해 놓으시고요. 이제 요거는 지문은 좀 길더라도 그 포인트만 기억해 놓으시면은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기 기록 또는 등기부, 요거는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만 열람하다. 대리인이 열람할 때, 대리인이 열람하려면은 위임이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없었대죠. 여기 위임장 있어야 된다고 하면 틀렸어. 위임장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를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 없어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전쟁, 기타 위난 이런 거 이외에는 원칙은 반출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법원의 촉탁이라든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OX. 예? 검사가 앞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았다든지 또 법원 판사가 부탁했다든지 뭐니고 이번 뭐 유혜원 아니다 유혜원 누구지 국회의원 그 손혜원 국회의원 등기 거래하는 거 전부 등기 필증 전부 가져 등기부 등기소 밖으로 좀 가져와 봐라. 또는 검사가 압수했다 가져놓을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반출 안 돼요. 대통령이 와도 반출 안 돼요. 열람은 가능해요. 열람은 가능하고. 자, 그 시험에 주의하세요. 천재지변 기타 위난이 아니고는 반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들. 자,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죠. 열람 가능. 그 대신에 이 신청서라든지 기타 부속 서류들은 법원의 촉탁, 그 국회의원에 거래하기 위한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들은 등기소 밖으로 판사가 증거 자료로 채택한다든지 검사가 수사상 자료로 필요할 때는 판사로부터 수사 영장을 발받아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문은 기다랗게 나오더라도 요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인지 막 군더더기 말을 막 붙여요. 그거 넘어가지 마시고 핵심 포인트만 딱 하시면은 답은 그렇게 출제되니까 꼭 기록이고. 자, 그 다음에 중복등기 기록 보죠. 자, 196페이지 보시죠. 자, 중복등기 기록에 정리해가지고 그 별표 역시 해놓으시고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1번 토지 동그라미. 그 다음 197페이지는 2번 건물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기서 중복등기란 말은 보존등기가 두 번 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 명인이 동일일 때와 다를 때가 있던데, 자, 먼저 195페이지 먼저 보고 건너가세요. 그럼 195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 도표가 있는데요. 등기 명인이 동일일 때하고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 명인이 같다. 즉 이 말은 여러 번 성함으로 두 번 보존등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것이 유효하고 뒤에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자, 그거 보기 전에 우리 다시 196페이지 넘어가셔서 196페이지 토지 중복 등기 기록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2 고줄 치죠. 자, 동그라미 2에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한다. 규칙 동그라미 주시고 규칙. 그리고 토지에 관한 중복 정리에 관해서는 대법원 등기 규칙이 여기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측에 건물 중복 등기 정리에는 거기에 아무리 찾아보셔도 대법원 규칙, 등기 규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만 이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한 우리 성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토지 등기 기록에만 그 정리 규정 규칙이 있고 건물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내는 교수가 있어요. 건물에도 있나 없나 이거 문제 내는 교수가 있는데 내가 판사도 아니고 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불만 품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규칙이 있는데 건물 등기의 중복 정리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다. 그다음 아까 말한 논점은 이 중복 등기를 정리했을 때 하나 보호등기는 없애보고 하나 놔뒀다. 이거는 실체적인 소유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준다 안 준다 했어요. 권리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실체적 권리에는 부동산 네 거야 내 거냐 따집니까? 등기 용지가 어느 게 유효하다 따지는 겁니까? 용지가 어느 게 유효하냐 무효하냐 따지는 거지 이 부동산 땅덩어리가 네 거냐 내 거냐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럼 위에 나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2010년도에 갑의 명의로 이건 그럼 2010년도에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하나 돼 있고 동일 부동산이에요. 그다음 2016년도에 을식이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기 명인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하면은 2010년도에 갑의 명의로 된 이 보존 등기가 이게 원인 무효가 아니면은 비록 이 을의 명의로 된 등기 기록이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한다. 실체적 권리와 부합한다. 원래 우리 절차상 하다에서도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하면은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항상 공부하셔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하다 해서 무효다 했어요. 무효다 했잖아요. 무효. 자 무효다 했어요. 이 판례예요. 된 판례인데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자 원인 무효가 아니면은 요게 유효하고 요거는 후에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아까 분명히 이중보존 등기는 이중보존 등기를 정리했을 때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친다 해서 안 미친다 했어요?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 겁니까? 올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한다 했어요. 부합한다. 누구 거라 했어요? 을식이 거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을식이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뭐냐면 갑식이는 망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갑식이 을식이한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우리 공부하신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한 거고 이거는 특별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되고 안 됐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람 보등기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갑은 돌아가셨고 이 갑의 자식들이 있으면은 이 자식들이 상속인에 의한 야들은 상속인이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의무자예요. 그죠? 자식들은.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 을한테 팔았으면은 아버지가 등기 넘겨주시고 돌아가셨으면 문제 안 되는데 등기 이전해 주시기 전에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신청해놓고 돌아갔다면은 등기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한테 부동산 파시고 등기 신청까지 접수해놓고 돌아가셨다면 등기 그대로 넘어가요. 근데 신청 접수하시기 전에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협력해가 등기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거. 이때 저는 상속의 이한입니까? 상속인의 이한입니까?
상속에 의한 제가 등기 신청입니까? 상속인에 의한입니까? 이 구별해야 돼요. 자,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달라요.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이거는 당사자 신청이에요.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고, 상속에 의한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방금 이 사례에서는 2010년도 보존 등기는 뭐냐면, 갑이 사람이 자기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우리 법 공부하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보존 등기 했어요. 했으면은 을식이한테 팔았다면은 이 보존 등기 2010년도 보존 등기에다가 그 갑하고라고 이전 등기로 신청해서 등기 넘겨가야 되는데, 갑이 등기 이전 해주기 전에 그만 돌아가셨고, 갑은 이제 갑의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이 협력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갑 2010년도 보존기부에다가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갑이 돌아가시고 없고 자식들도 행방문대 붙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연도에 을식이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또 개설해 버린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는 거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이제 그 10년 주기로 옛날에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아직 국회 통과 안 돼가 안 하고 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 하작하는데, 이 하도 뭐 가짜 사기 등기를 막 하니까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위조 변조 막 해가 등기 막 넘겨가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했어 이게 하고 지금 안 한대. 그럼 이분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또 개설해 버린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몇 개예요 이게? 2개예요. 2개인데 이 등기 기록하고 이거하고 어딘 게 유효하냐고 대법원에서는, 앞에 갑의 망인앞으로 된 이 보존기가 등기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은 이 사람 갑의 명의에 된 보존기가 유효하고 특별조치법에서 한 을식이 명의 소유는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소유는 맞다 말이에요. 실제 소유자 맞아요. 맞는데 이 등기 기록은 효력이 없고 이게 유효하다고 판결했던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보존 등기에다가 다시 을식이는 이전 등기로 넘겨와야 된다 이렇게 판결했다. 이전 등기로. 그러면 이제 뭐 갑도 죽고 없고 갑의 자식들도 없고, 그럼 판결 받아야죠. 판결 받든지 점유취득식으로 주장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등기부로 이걸 놔두고 이걸 폐쇄하라 이렇게 판결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갑의 소유도 하면 안 돼요. 예? 이 이중보존 등기 정리했다고 해서 실체적 소유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관리 관계에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실체적 권리 관계는 영향을 안 줘요. 을식이 부동산이 아닌 게 아니라 을의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 하되 등기부만 폐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자, 됐죠? 이 이중보존등기 정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자가 네 거냐 내 거냐고 뒤바뀌는 건 아니다. 권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되 등기 기록만 어느 것을 놔두고 어느 것을 폐쇄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은 196페이지 넘어가셔서, 방금 토지 등기 기록은 만약 이게 토지라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사례가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등기 명인이 동일일 때 여러분 겁니다. 자, 먼저 된 거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존기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성함으로 보존 등기 2번 되어 있어요. 갑의 명의로. 명의가 동일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 여러분 명의로 등기, 또 갑의 명의 등기되어 있고, 또 2013년도 또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산화돼 가지고 이중 보존 등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수기로 하는 시대는 두 번 등기될 수 있거든 이게. 예? 손으로 할 때 옛날에. 자, 그러면 이거 어느 것이 유효하다 했어요? 이게 유효하고 이게 무효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거기 분명히 우리 대법원 규칙에는 등기 규칙에는 등기 규칙입니다. 등기 시행 규칙에는 만약에 원칙은 이게 유효하고 이게 유효하고 이거는 무효로서 폐쇄해라 이래 돼 있어. 근데 우리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러 명의로 두 번 돼 있는데 원칙은 소유권만 등기돼 있다면은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는 폐쇄시켜야 돼 이게. 근데 만약에 앞에 보등기 2012년도 개설된 보등기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돼 있고 다른 권리가 없어요. 을구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없어. 근데 2013년도의 등기 기록에는 이미 을구에 다른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어느 거 놔둬야 돼요? 2013 후등기를 놔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이 바로 그거예요. 2번이 고려되어 있고, 자,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은 먼저 개설된 등기 기록을 없애고 뒤에 등기 기록을 이제 놔두고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규칙 있죠, 그죠? 방금 갈로 2번에 그거 잘 이해하셨죠? 예. 근데 두 번째 등기 명인이 다를 때에 돼 있어요. 자, 오늘 세 번째는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자, 이때는 A 등기 기록하고 B 등기 기록이 있는데 A 등기 기록은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B 등기 기록은 갑의 명의에서 직접 또는 전전 이전 등기되어 있다. 자, 이때는 A 등기 기록이 후등기이거나 소유권 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는 A 등기 기록을 폐쇄해라. 폐쇄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가 두 개 존재하는데 A 등기 기록은 현재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B 등기 기록은 갑 명에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넘어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최종 소유자 명의가 다르잖아요. 앞에 거는 갑의 명의 되어 있고 이건 을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A 등기 기록이 후회된 보등기 기록이거나 뒤에 개설되어 있다. 즉, 이 B 등기 기록은 2010년도 등기 기록이고 이건 2013년도 등기 기록이라면은 이걸 폐쇄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폐쇄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또 이 A 등기 기록이 소유권 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만약에 소유권 외의 등기 기록이 있다면은 이걸 놔둬야 돼요. 그렇지만 소유권 외의 등기 기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면은 역시 A 등기 기록, 다른 등기 기록을 폐쇄해라. 아까 동일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건물입니다. 자, 건물에 대한 중복 등기 기록은 규칙이 없다 했습니다. 이따 하면 틀려요. 분명히 제가 규칙 없다고 X표 하겠어요. 이제 규칙 있나 없나 문제 나왔을 때 토지에 대해서는 이중 보존 등기 정리에 대한 규칙이 있다. 규정이 있으나 건물에서는 규정이 없어요. 없고 등기 선례라든지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197페이지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는 등기관은 후행 보존 등기 기록을 말소한다. 맞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아까 토지도 마찬가지 있었잖아요. 토지도 앞에 등기하고 뒤에 등기하고 둘 존재할 때는 앞에 거 없앴어요? 뒤에 거 없앴어요? 예? 아니, 토지도 여러분 성함으로 두 번 등기되어 있다면 보존기가 뒤에 거 없애라 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뒤에 그 등기, 보조 등기 기록에 이미 다른 제3자들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있다면은 앞에 거 없애고 폐쇄하고 뒤에 거 놔두라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은 안 그래요. 건물은 무조건 어디께 유예해요. 잘 보십시오. 후행 보조 등기 기록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라 되어 있잖아요. 예? 건물. 아까 토지 같으면은 앞에 거 없애보고 뒤에 거 놔두라 했지 않습니까? 규칙대로 하면은. 근데 건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뒤에 거 없애라 했어요. 앞에 거 없애라 했어요. 앞에 등기로 다 옮기라 했어요. 옮기라 하는 게 그건 뭐예요? 한자, 그 두자. 이기, 동그란 이기. 이기 찾았습니까? 이기. 그게 2010년도 보등기 하나 되어 있고 2013년도 되어 있다면은 아까 토지 등기 기록 같으면은 원칙은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폐쇄인데 이미 2000 후에 보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에 다른 등기가 있다면은 앞에 거 없애보고 폐쇄하고 뒤에 거 놔두도록 했어요. 토지는 규칙이 그래 되어 있다. 근데 건물은 그게 아니에요. 건물은 무조건 앞으로 다 옮겨라 이 말입니다. 2010년도에 을구에다가 전세권 저당권 다 옮겨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하고 뒤에 거 폐쇄하라 이래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등기 때 보시면요, 이 기란 말이 있고 전사란 말이 나와요. 등기 때 보시면은 이 기란 말은 옮겨서 기록을 하되, 그 다음에 이것도 옮겨 기록해요. 등기부가 새로 개설되고 옮겨 기록하면 똑같아. 지금 등기 새로 개설하는 거예요. 옮겨 기록하죠. 그러면 이게 뭐 개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사는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옮겨 기록하되 종전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웁니다. 그러나 이거는 종전사항을 안 지웁니다. 그러니까 종전사항을 지우고 안 지우고 그 점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전사하고 이기하고 말 나오면은 요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사, 뺏길 전, 옮길 전, 뺏길 사, 전사, 복사. 복사한다는 말은 그대로 똑같이 옮겨 기록한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이기는 종전사항을 지워버립니다. 줄 그어버려요. 빨간 줄로. 예. 일단 이기하고 전사하고 용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다른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 토지는 앞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건물은 앞으로 다 옮겨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